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승우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 30분간 저희 기관 소개 및 그다음에 채용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 설명 및 그다음에 저희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소개, 채용 절차, 직무 기술서 및 기타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기관은 누가 미래 기술을 기획하고 선점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에서 출발을 한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농식품 분야의 미래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선점하기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네, 저희 기관의 역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농식품 산업이나 연구 현장의 수요를 정밀 분석해서 과학기술 육성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업무입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농식품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 과제들에서 나온 성과에 대해서 확산하고 그런 기술들을 이전하는 그런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농식품 R&D를 지원하고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이전 확산해서 국가의 농식품 과학기술이 육성되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원래는 경기도 안양에 있다가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에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은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 책임이나 그다음에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정부에서 포상도 받고 기관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기관 연역은 이렇고요. 네, 저희 기관의 조직에 대한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2010년에는 3본부 8실 아주 작은 이제 규모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24년에는 4본부 11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수 또한 현재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직원 수의 정원과 그다음에 R&D 예산을 약 2천억 안팎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평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 지원으로 인해서 연구개발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는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저희 서류 전형인데요. 저희는 자격증을 계량화해서 커트라인을 정해두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학력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주로 자기소개서 위주의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80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 다음 그 80배수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 전형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필기는 크게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하는 NCS와 직무수행 능력평가라고 하는 논술시험, 서술형 시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평가 NCS는 약 40%의 비율로 점수가 산출이 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라고 하는 이 서술형 평가가 60%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반영이 돼서 고득점 순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3에서 5배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명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땐 서류 전형에서 160등까지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필기 전형에서는 16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 10명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면접 전형에 가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경험 면접과 발표 면접을 이제 각각 50대 50 비율로 이제 면접을 본 다음 점수 산출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예정 인원이 선정이 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저희는 전형 단계별 제로 베이스 고득점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00%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직원 채용 필기 전형에 대한 이제 유형 및 합격 기준인데요.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피듈형의 NCS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 항목은 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 해결, 자원관리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에 대해서 NCS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수행능력 평가, 서술력, 중괄식, 논술 문제는 저희가 직무 관련 분야나 아니면 농식품 저희 기관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지원자는 그 2가지 중 하나를 택일해서 약 60분간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NCS 40%, 직무수행능력, 서술형 문제에 대한 평가 60% 비율로 반영이 이제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합산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에서 5배수 이내의 인원에게 면접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 과목당 4할 미만의 점수가 있는 자 또는 가점을 포함한 총점의 60점 미만의 점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전형 합격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유형 구분인데요. 이제 저희는 크게 면접을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험 면접, 구술 면접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나 본인의 경험, 경력 이런 이제 지원을 할 때 입력했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성, 진실성, 창의성, 논리성, 장기, 근속, 적합성 이렇게 5가지 평가 항목에 의해서 각각 20점의 배점 항목으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PT 면접이라고 하는 PT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자가 면접 당일에 면접장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주제를 주어집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대기실에서 약 20분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시고요. 그 준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면접장으로 입장을 하셔서 본인이 준비했던 발표를 한 다음 그 발표한 내용 및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 분석력, 사고력, 대인관계 능력,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운영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운영직은 다른 기관에서는 공무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술원이나 행정원에 대해서 채용 시에는 발표 면접은 보지 않고 경험 면접만 보고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점을 포함한 60점 미만의 인원은 선발에서 제외가 되고요. 계약직의 경우 운영직과 마찬가지로 발표 면접은 보지 않고 경험 면접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술 면접,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험 면접 같은 경우 평가 항목은 인성, 진실성, 창의성, 논리성,
장기 근속 적합성 이렇게 5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되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기관에 적응하기 위한 언행이나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실성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 사항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창의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흔히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경험이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성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면접 대답이나 어떤 그 답변이 논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관에 입사했을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적응해서 직무나 기관에서 그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5가지의 평가 항목과 판단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판단 기준과 평가 항목을 잘 알면 면접을 준비할 때 본인이 면접위원이 돼서 이런 평가 항목에 따라서 각각의 배점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모의 면접이나 예상 질문을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 이제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판단 기준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면접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이제 배점과 평가 항목이 제공이 돼서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면접을 보실 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발표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PT 발표 면접은 하나의 주제를 주어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약 20분 정도 대기실에서 준비를 한 다음 그걸 발표한 다음 그 발표 내용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항목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의사소통 능력, 분석력, 사고력, 대인관계 능력,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이렇게 5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각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채용 절차 중에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점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각각의 이제 각 전형별로 각각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을 만점에 2%, 3%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별한 점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제 필기 전형에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R&D 전문 관리 기관이라서 기술거래사나 아니면 농식품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필기 전형에서 만점에 2%의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생긴 또 하나의 가점 항목은 저희와 유사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뭐 한국연구재단이라던가 산업기술기획평가관리원이라던가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이라던가 여러 저희와 유사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에서 뭐 1에서 3년 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각 근무 경력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또 항목이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원 홈페이지 정보 공개 항목별 공시 내부 규정에서 채용 규칙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원 홈페이지 말고 알리오에서도 기관별 공시에서 저희 기관을 검색한 다음 내부 규정에서 채용 규칙을 클릭해 보시면 맨 마지막 항목에 채용 전형 가산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공고를 했던 전형에 대한 직무 기술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R&D 기획관리랑 일반 행정에 대해서
채용 전형에 공고가 났었는데 주로 이제 R&D 기획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식품 분야 R&D 정책이나 장단기 R&D 계획 수립 지원, 그다음에 R&D 과제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보급 등 여러 가지 이제 R&D 기획이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영 지원 업무라든가 세무 회계,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기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운영 사항, 이런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이제 보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 농기평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맨 위에 상단에 정보 공개 주요 사업 이렇게 쭉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보 공개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맨 아래 경영 공시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 공시를 클릭하신 다음에 항목별 공시를 누르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관 운영 두 번째 항목에 내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부 규정을 누르시면 저희 원 뭐 정관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직원의 초임금 산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저거를 참고해 보시는 게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할 때 모든 공공기관은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 직원들도 저런 내부 규정을 자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니까 취업 준비하실 때 이런 걸 보면 기관 이해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